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 코너요. 주민들이 알 권리, 주민들이 알면 좋은 것들을 모아서 방송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전재균이고요. 이 방송은 96.3MHz 수원 공동체 라디오에서 방송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역시 시 한 편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 주민들이 또는 우리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씩 시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웃입니다. 이웃 신근화. 처음에는 낯설었지. 너의 이름, 너의 모습. 처음에는 싫었었지. 너의 시끄러운 말소리, 너의 쿵쿵대는 발소리. 살다 보니 알게 됐어. 너의 이름, 너의 모습. 살다 보니 정들었어. 너의 말소리, 너의 발소리. 알게 되니 좋아졌고 친해지니 이해됐지. 너의 정겨운 말소리, 너의 힘찬 발소리. 이런 시입니다. 야, 여기서요, 정말 듣기 좋고 이웃이지만 이웃 같지 않은 단어를 쓰셨는데, 살다 보니 정들었어의 너의 말소리, 너의 발소리. 가족일까요? 아파트 같은 공동체 속의 이용일까요? 난 이 제목을 봐서는 이웃이니까 공동체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지 않았나 이렇게 봐집니다. 신근화 선생님 좋은 시를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의 꿈꾸는 소녀 듣고 오겠습니다. 윤도현의 꿈꾸는 소녀 듣고 왔습니다. 수원시 세비톡톡에 올라오는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올라옵니다. 얼마나 수원 시민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용품 대여 정책 제안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이 육아용품 정책 제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그러니까 가서 한 곳에서 장난감을 빌려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육아용품을 빌리려면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가서 빌려와야 되고, 또 세척해서 갖다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번거로웠다. 서울시는 그게 아니라 원스톱 서비스로 현장에 가서 바로 현장에서 대여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우리 수원시는 그게 좀 번거로웠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일까요? 육아용품은 아이가 어릴 때 필요한 시기에 따라 잠깐 쓰고 바꿔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한 육아용품을 대여해주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젖병 소독기, 유모차, 아기 침대, 아기 띠, 아기 옷, 목욕통, 카시트 등 다양한 상품이 있으며 기부받아서 대여하는 정책도 좋을 것 같고, 하나를 기부하고 하나를 빌려가는 것도 괜찮을 듯하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대여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로 아기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아기들의 위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접근하면 깨끗하게 소독하고 해야 돼서 보관도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부분들을 기부받아서 대여해주는, 깨끗하게 해서 기부받아서 대여해주는 것도 좋겠고, 또 하나는 일부 비용을 좀 지불하더라도 육아용품을 대여해주는, 그러니까 서비스를 대여해주는 것으로 좀 확장되어도 좋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야, 이분께는 정말 어린이 문제만 나오면 우리나라 지금 일 가정 양립이 우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공동육아를 위한 육아용품 대여 정책은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더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정의 마음 듣고 오겠습니다. 조용필의 정의 마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헤비톡톡에 올라온 의견을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주민이다 코너에서는 주민이 알 권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게 됐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 보장협의회 또는 새마을, 문고, 다양한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런 데서 활동하는 것도 그 해마다 제가 방송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헤비톡톡에 올라온 주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도로 방음 터널 상부 태양광 설치. 야, 이거 아이디어 좋지 않습니까? 자, 도로의 방음 장치를 위해서 상부를 결속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왜? 자동차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그 상부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야, 이게 정말 좋지 않습니까? 공공용 전기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역시 수원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역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음터널 상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어서 공공용 전기를 사용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공요금을 공공용 전기로 사용하면서 비용을 줄이면 당연히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세금을 적게 거둘 테니까 아주 적은 단위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역할들을 확대해 나간다면 세금을 많이 줄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그 전기요금도 만만치 않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은하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유팩 폐건진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복지센터에서 우유팩이나 멸균팩을 1kg을 수거하여 가져오면 화장지로 1개와 교환해 줍니다. 폐 건전지도 20개 수거 시 새 건전지 1세트 2개로 교환해 줍니다. 그러니까 1세트라고 하는 건 2개짜리를 1세트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개 한 세트를 2개니까 4개를 교환해 준다는 소리인지 하여튼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6개짜리는 아닐 것 같고, 재활용을 높여 탄소 중립 실천을 적극 나가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는요, 생활 속에 아예 몸에 배야 합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그냥 습관 이렇게 몸에 배지 않으면요, 이게 그냥 버려져요. 근데 이게 몸에 배면요, 자축 모아놓거든요. 깨끗하게 해서 모아가지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버리는 것보다는 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장지도 바꿔오고. 결국 화장지도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좋습니다. 폐 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 준다. 이것도 아이디어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 주주라는 코너입니다. 주민이 주인이다라는 시사 프로그램이고요. 저는 전재균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공동의 시민입니다. 저도 주민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생각, 발전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찾아뵙는 그런 코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유익한 내용이 있다면 편지를 보내주셔서 좋겠습니다. 수원 공동체 라디오 96.3을 모바일을 통해서 보시면 저희들 주소가 나와 있고, 거기에 화요일 11시에 찾아뵙는 주주 코너라고 쓰시면 제가 받아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날씨도 좀 더워지고 하는데요. 짜증보다는 노래 한 곡씩 들으면서 시원한 그런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들을 곡은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입니다. 이상우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에 이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얘기가 많아서요. 야, 이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로, 노상주차장 주차선 도색 반으로 줄이기, 이건데요. 이게 이제 도로, 노상주차장
설치 시 노면 주차선 도색을 반으로 줄이기 제한합니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걸 반영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는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노상 주차장의 도색은요, 사실상 이게 흐릿해서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보이게는 해야 되는데, 잘 보이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또 도색을 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사실 또 그런 데가 없잖아 있습니다. 눈으로 봐도 멀쩡한데 도색을 또 하는 곳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도로에 노상 주차장 설치 시 노면 주차장 도색을 반으로 줄였으면 합니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액면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첨부해 놓으셨다고 하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실은 노상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목록이 있는데, 차가 통행을 하고 있고 도로변 옆에 거기다 이제 노상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또 이 도색이 잘 보여야 됩니다. 잘 안 보이면 또 차가 이렇게 도로변 도로 가까이 오게 되면 차가 통행하는 데서 제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이렇게 예산도 줄이고 또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이렇게 설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여기서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오겠습니다.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미세먼지 얘기인데 일반적인 미세먼지가 아니고 음식점에서 나는 미세먼지와 냄새를 말합니다. 야, 이분의 그 세비톡톡의 제안은요, 정말 우리가 생활 속에 있던 거예요. 그게 없던 건 아닙니다. 이거 한번 제안을 한번 그대로 읽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인구 밀집 지역의 치킨, 삼겹살, 숯불고기 등 미세먼지 및 냄새로 인한 이웃 주민 및 주변 상가들의 민원으로 다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집진기 설치 의무화 및 지원금을 통해 응시점과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말은 이렇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안에 보면요,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요, 음식점에 집진기를 설치하는데 이분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음식점이 집진기를 설치할 때 지원금을 좀 줘서라도 좀 이 집진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집진기가 없는 음식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닥터라든지 이런 게 보면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다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대해야 되는데 뭐 식당의 규모나 이런 데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지원금을 통해서라도 집진기를 설치해서 이웃 간에 상인이나 민원인으로부터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따라서 생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요, 정말로 음식점 옆에 가면 음식 냄새 나요. 또 미세먼지도 있기 마련이고요. 그분들의 탓만 하기에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 좀 제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분은 이렇게 제안을 해줬습니다. 너무나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래 하나 듣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정현의 반이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현의 반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비톡톡에 올라온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고는 있는데요. 저희 방송은 수원 공동체 라디오 FM 96.3MHz에서 보내드리는 방송이고요. 매주 화요일날 11시에 찾아뵙는 저는 전재균입니다. 코너 이름은 주주예요, 주주. 그 주식 주주 말고요. 주민이 주인이라의 주주입니다. 주민이 주인인 세상을 만들기 위한 코너이고요. 주민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사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보니 주민자치 활동 또는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손바닥 정원도 많이 홍보하고 많이 봉사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또 주민자치 협의회
또는 뭐 여러 가지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활동을 하시는 거는 역시 세비톡톡에 의견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걸 올려드리겠습니다. 세비톡톡에 올려보니 좀 답답한 게 하나 있다 이거죠. 세비톡톡에 설문투표 참여 여부라는 게 있는데, 그냥 설문투표를 내가 참여하는데 내가 그 설문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떠요. 그러면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깜빡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깜빡 잊어버렸을 때 이걸 좀 알려주면 좋겠다 이거죠. 어떻게 알려주면 좋겠냐. 내가 이미 참여한 투표인지 투표를 안 했는지 목록이 좀 표시됐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비슷한 투표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아에 대해서도 오늘 또 방송을 들었습니다. 유아 장난감, 유아 용품 관련해서도 많은 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뿐이 아니라 다양하게 다 올라옵니다. 지난번에는 그 올라온 것 중에요. 광교 저수지에 유람선을 띄우자 뭐 그런 것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야,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습니까? 그러니 뭐 자전거 도보 하천 하천변 운동시설 안 올라오는 게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모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많지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감안해서 유사한 것은 투표 참여 여부를 알려주는 그런 세비톡톡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올라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주셔서.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조PD의 친구여 듣고 오겠습니다. 조PD의 친구여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뭘 의견 나왔냐면요, 시내버스 정류장에 게시물 있죠, 게시물. 그러니까 그 동네를 홍보하는 게시물도 있고요. 요즘은 분기별로인가요? 매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도 한 편씩 그 버스 정류장에 그 게시물에 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 보아야 되느냐면요, 이 게시물을 봤을 때 좀 신선한 감이 있어요. 너무나 이제 낡아서 좀 오래된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색깔이 바란 것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얘기를 좀 잠깐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수원시민 남녀노소 모두가 알고 싶고 알면 좋은 구나 동별로 나누어서 우리 마을의 유래라든지, 예를 들자면 영통동의 유래, 행궁동인가요? 행궁동의 유래, 이렇게 불리우는 이런 명소를 버스 정류장에 게시해주면 좋겠는데, 관광명소, 산책하기 좋은 곳,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기 쉽게 좀 게시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동시에 수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이 좋은 정보이면서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대략 다 읽어드리지 않았고요. 중복되는 이유는 빼고 중요 부분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낡아서 새로운 곳으로 교체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새로운 곳이 뭐냐면요, 동해 또는 구나 이런 데는 유래나 그 지역의 관광 명소이거나 산책하기 좋은 곳을 수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정류장 게시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이런 말. 이렇게 우리가 힘의 의지와 생각만 있으면 개선안이 많이 보여요. 이것은 크게 비용이 들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이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또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제안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이효리의 치티치티 뱅뱅 듣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번역하자면 경적 소리라고 하네요.
뭐 띠띠빵빵 뭐 그런 얘기인가요? 하여튼 경적소리라고 치치치치뱅뱅이라고 이효리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노래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안내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리 말씀드려서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는 우리 지금 매년 하는 그 화성문화재 그 추진이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거 아시나요? 시민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이 단체들에 대해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를 총합하고 있는 공동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이 공동위원장님인 이유는 한 분은 이제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한 분은 이재준 시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시민에서 호선하시는 정찬혜 회장님이십니다. 정찬혜 회장님을 모시고 우리 화성문화재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발전의 모습을 또는 과거의 역사를 현재에서 다시 확인하는 그런 축제를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리 예고해 드리고요. 이번에는요, 노래 하나 듣는데 재밌는 노래입니다. 은지원의 사이렌 듣고 오겠습니다. 은지원의 사이렌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홍진영님의 오늘 밤에 듣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